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갈 텐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고졸 이상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안산병원의 기계전기 분야를 담당할 기술직 6급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지닌 분을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원서는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조경과 매표, 과학교육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 학력에는 제한이 없지만 관련 업무 경력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NCS 기반 행정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 학력에 제한이 없고요.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15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일반 행정을 담당할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비수도권과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글로벌 무브의 홍수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도 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발로 뛰고 최근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또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해내느라 평소보다 좀 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수림 팀장님 오시는 길에 그 화장품을 잊어먹으셔서 오늘 연하게 따라 하시는데 저는 연한 화장이 훨씬 더 아름다우신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름다우시네요. 네, 오늘도.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해외 취업을 한 후에 적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멘토링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해외 취업 이야기를 좀 해봤지만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이 일반계 취업도 적응을 하는 데는 분명히 또 학교 생활과는 다를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 취업까지 가서 적응을 한다는 거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에 가서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많은 발전을 이루고서 커리어를 쌓고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적응에 실패를 하고서 돌아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해외 취업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네.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이라면 당장 해외 취업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실패하는 이유 같은 게 있다면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외를 떠나기 전에 뭐 충분한 상담, 그리고 정확한 정보, 사전 교육, 그리고 목표 설정이 없이 해외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을 가지고 떠나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해외라는 특수한 상황 이외에도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사회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과 달리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회라는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오는 이제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랑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적응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우선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외 취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는데요. 사실상 해외 취업의 성공이라는 것이 취업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에 적응을 하고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까지 포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외 취업 이후를 적응기, 안정기, 전문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기, 안정기, 전문화 이렇게 3단계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먼저 적응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면접에 합격을 하고 출국을 한 후에 현지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이를 배워나가는 과정을 적응기라고 합니다. 뭐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성숙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적응기가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고 그래서 중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적응기라는 걸 좀 잘 견뎌내야겠는데 이렇게 보면 좀 잘 견디는 학생도 있을 테고 그렇지 그렇죠.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이제 교육과 현장 실습을 하며 현지에 미리 적응을 하고 파악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를 포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곤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글로벌 현장 학습에 참가했었던 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해외 취업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이미 현지에 대한 적응력이 확인이 되었고 또 본인들도 경험 후에 선택을 하였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해외 취업을 결정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 방학 기간의 문화 탐방,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서 이제 짧게나마 현지 경험을 하는데요.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아무래도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아무 경험이 없이 해외로 바로 나가서 일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작은 경험이라도 좀 갖고 아니면 주변의 조언을 듣고 간다는 거는 천지 차이란 말씀이시죠? 네, 아무래도 짧게라도 경험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응기에 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또 시행착오, 그다음 대인 관계 등을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언어의 장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의 장벽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에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본인의 언어 능력과는 별개로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물론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호주랑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한 항공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현지에 갔을 때 한국인 승무원들과 일본인과 같이 일하면 답답하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예요. 네. 근데 막상 제가 일본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이 친구들도 또 나름 또 어학연수도 하고 교육을 받고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용어들이나 뭐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르게 일을 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언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그 영어도 조금은 억양이 좀 다르다고 들었고요. 또 중국어도 좀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미국식 영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억양이나 단어 선택에서 나오는 좀 언어의 장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외국 생활도 하고 영어를 충분히 공부하고 사회생활도 해본 상태에서 갔는데도 되게 상처도 받고 속도 상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비교적 짧은 준비 기간과 어린 나이에 해외 생활을 하려면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학생들은 좌절하고 상처를 받기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해결을 해줄 것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극복을 해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뭐 필수겠고요.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 같은 것도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출국 전에 최대한 준비를 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학생들이 네. 이제 공부도 하고 실무도 배우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법이라도 익혀서 떠나야지 현지에서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출국 후 교육 기간 동안에는 업무와 관련된 어휘들을 최대한 익혀서 일을 시작을 하면 일에 더 빨리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상대방이 요청하는 사항을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학 능력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좀 사전에 어학 능력을 높이는
비법 같은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요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어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앱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외에 하루에 10분 정도 언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아무래도 일과 병행을 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부담으로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틈틈이 공부를 하는 것을 권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영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단순한 것들도 이렇게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은 본인의 언어 구조가 그 외국어에, 영어에 맞춰지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출근길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다 보면은 아, 나는 오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네. I woke up earlier than the other day in the morning 이라든가 아니면은 일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어요. I took a subway to go to work. I'm on the way now. 굉장히 붐비네요. It's very crowded. 이렇게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짧은 문장부터 시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생각까지 외국어로 한다는 게 마음은 물론 그러고 싶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이것도 습관이 되면 좀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짧고 간결한 문장, 우리가 알기에 주어 동사만으로 할 수 있는 문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오늘부터 짧게라도 될진 모르겠지만 네, 한번 운전을 하시면서라든가 운전까지 사고 나죠. 예. 자, 그렇다면 외국어를 공부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너무 복잡한 말을 사용하거나 빠르게 말을 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뭐 미국식 억양에 집착을 한다든가 CNN에는 나올 법한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입에 맞는 단어를 선택해서 상대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을 천천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나만 할 수 있는 말, 나만 알아듣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외국어는 일단은 좀 쉬운 언어로 소통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언어 장벽을 높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자신감의 결여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없어서 이제 현지인들한테 다가가는 데 주눅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금 많이 저는 지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사람을 사귀고 동료 매니저들과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스스로 멀리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어느 나라든 예의 바르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하는 나라는 없겠죠. 예. 네, 비록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될 주제들을 찾아서 대화를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아시다시피 여전히 한류 열풍이 굉장히 불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 연예인이라든가 뭐 한국 드라마, 혹은 한국 화장품, 한국 음식 굉장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통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요. 뭐 식사 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눈다면은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기회도 많이 들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은 상대가 나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해주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말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또 해결법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다음입니다. 문화 차이. 문화 차이는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다양한 문화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 차이가 조금 덜한 편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이 컨택 문화예요. 예.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윗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뭐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 깔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한국인들을 고용하는 상사라든가 고용주들이 처음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 사무장 하나가 저한테 와서 굉장히 이렇게 불만을 했었어요. 어떤 한국인 승무원은 내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숙여. 걔는 왜 바닥만 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무장이 하는 말이 니네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하면서 나랑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무장들과 승무원들과 일을 해야 되고 고객들을 만나야 되고 또 때로는 컴플레인을 걸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너네 문화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출국하기 전에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자기 자신을 그 현지 문화에 좀 적응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해외 취업 이야기를 하면서 홍수림 팀장님의 경험담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다 겪으셨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뭐 해외 어학연수도 하고 사회 경험도 좀 있는 상태에서 27이라는 나이에 해외 취업을 했는데도 나름대로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과정에서 좀 덜 어려움을 겪기 위해서 좀 이런 조언들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홍수림 팀장님의 생생한 조언과 함께하는 해외 취업 적응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화 차이 좀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문화 차이 때문에 사실 현지인들과 벽을 쌓거나 한국인들만의 커뮤니티에 너무 집중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무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아마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현지인들을 만난다면은 그 문화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네. 그리고 혹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상대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어봄으로써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고 또 상대 문화를 존중하고 맞추겠다라는 뜻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언어와 또 문화 차이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일을 통해서 겪는 시행착오인데 사실 이 부분은 비단 해외 취업만의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적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을 배우면서 겪는 시행착오인데요.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을 배우면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힘듭니다. 근데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일을 배우고 적응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응 기간은 역으로 본인의 실수가 용납되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충분한 이론을 습득하고 최대한 많이 배워서 실무에 투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수 자체에 너무 많이 의미를 두지 마시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실 이게 정말 말은 쉬운데 우리 신입사원들이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홍 네.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사회초년생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마다 이렇게 짧은 형태의 업무 일지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업무 일지 속에는 이제 뭐 제가 실수했던 부분, 새로 배운 거, 뭐 칭찬받은 일, 뭐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놨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업무 일지가 나중에는 이제 뭐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자신감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내 승진 면접이라든가 이직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본인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을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는 피드백들이라든가 뭐 외국인으로서의 편견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상대는 나의 실수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해외 취업 적응기에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 대인관계. 네, 이것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현지에 있는 이제 에이전트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이 학생들의 현지 생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뭐 친구 관계라든가 이성 관계가 될 수 있는데요. 현지에서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적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지에 따라 현지 생활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친구 문제로 인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외국에서 생활하던 시간을 좀 반출을 해보면 다른 문제, 오히려 저는 뭐 언어나 문화 같은 거는 좀 무식하고 또 용감하게 좀 타파를 했던 것 같은데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억해보면 해외 취업하는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나이 비슷한 또래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가급적이면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뭐 개인적인 친구 이외에도 업무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회사 선배라든가 같은 업계 종사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현지 생활을 하다 보면 나보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동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본인과 친구를 좀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와 친구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다르다는 것을 그렇죠. 분명히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진짜 이런 생각을 불과 얼마 전까지도 했었는데 제가 좀 느낀 좀 깨달음은 10년 뒤에 생각하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 걸로 지금 너무 힘들지 말자 이런 게 좀 저의 결론이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조금만 지나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심각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대인관계 또 특히나 좀 친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놓고 편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응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번엔 좀 안정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는 좀 어떤 시기일까요? 근데 아무래도 현지에서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적응기에 대한 보상처럼 언어가 들리고 대화가 되고 또 내 일이 무리 없이 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활 환경에 적응돼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 시기가 오면 학생들이 현지 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는 한편 향수병과 슬럼프가 올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 장기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아실 거예요. 369 법칙이라고. 그래서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는 건데요. 목표 의식도 불분명해지고 또 고국이 그립기도 하고 힘든 적응 과정을 겪었지만 현실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없는 등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 뭔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자극이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졸업 직전에 그렇게 향수병이 생기더라고요. 4년을 잘 버티다가 마지막 학기가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본인의 목표 의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얼마만큼을 준비를 하고 달려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처음에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힘들지만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렇게 안정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는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본인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멀리 있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또 굉장히 또 본인이 정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기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단기 목표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또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업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업무 이외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못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그런 것들을 마스터해가면서 업무적인 발전을 이룬다든가 또 현지에서 일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서 사내 승진을 노린다든가 뭐 혹은 뭐 하루에 뭐 영어 단어를 갖다가 5개씩 외워가지고 몇 달 안에 몇 개의 단어를 습득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올 수가 있겠고요. 뭐 가볍게 업무 이외적으로는 뭐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서 몇 달 후에 내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예. 여행을 간다든가 뭐 원하는 물건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럴 때 뭐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예, 네네. 이렇게 저희가 적응기 이야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안정기 이야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시기가 전문화 시기잖아요. 이때는 좀 어떤 시기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일단 적응기를 거치고 안정기를 들어서면 정말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자신만의 업무 스타일을 만들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다 숙련된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문화 단계라고 합니다. 사실 전문화 단계는 내 분야에서 업무에 필요한 탄탄한 지식과 또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일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가리키고 지시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3단계 해외 취업 적응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홍수림 팀장님께서 또 직접 이 해외 취업을 경험해본 선배로서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서 해외에 나가보다 보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본인들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급여, 복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면서 그 현실에서는 괴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비교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고 본인들이 겪는 과정을 또 겪어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면은 또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인 만큼 이런 비교를 하기보다 그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좀 더 많은 발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수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